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사업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 중 71%가량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고 나머지 토지는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개발 제한구역 곳곳에 화훼단지가 조성돼 있는데요. 허가 없이 화훼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북부 지방도로의 주요 파손 원인인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또 운행 제한 단속팀을 동원해 과적 차량을 수시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한 명 추가돼 총 31명이 됐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10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사업 시행사인 의정부 리듬시티로부터 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총 4번에 걸쳐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 사업 부지 내 사유지 중 71%가량의 보상 협의를 마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용 재결은 특정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으로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의정부 리듬시티는 전체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공식 이후 주민들과 세입자들이 이주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65%가량이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행사는 내년까지 기반시설과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북부 지방도로의 주요 파손 원인인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이달 말까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형 공사장과 골재 채취업체 등 86곳에 과적 차량 근절 협조문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또 운행 제한 단속팀을 통해 과적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고 운전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건설본부는 과적으로 해마다 7천억 원 이상의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한다며 적발 시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에서 367대의 덤프 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돼 1억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기도 내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에는 화훼단지가 조성된 곳이 많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철거하려던 경기도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화훼단지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선 비닐하우스 안에는 경기도 각지에서 들여온 꽃과 나무가 가득합니다. 지역 농가나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사들인 화훼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관련법에는 개발 제한구역 내 화훼 전시 판매 시설은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같은 비닐하우스 시설이라도 농사 용도가 아닌 화훼 판매 용도일 경우 불법인 겁니다. 일단은 무지성 확장 도시에 그리고 경관 훼손 방지, 자연 훼손 방지 이런 측면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이 같은 화훼 판매 업체는 의정부에만 47곳, 양주 지역에는 82곳이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내 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불법 화훼 판매 시설 실태를 조사해 철거 계고장과 이행 강제금 부과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현재 행정 조치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곳곳에 형성된 화훼 단지를 없앨 경우 화훼 사업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변 농업인들도 보니까 그게 그런 판매 시설이 없으면 조금 판로가 막히고 하해 판매를 위해서는 조금 일정 부분 민간에서 일정 부분 들어오는 게 맞다. 시장 전체적으로 그걸 다 수요를 맞춰주지를 못한다 이거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화훼 시장이 위축되면서 상인들의 막막함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도매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그 사람들도 물건을 많이 파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돼. 또 경기도 안 좋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경기도는 현재 관련 부서와 법안 개정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19 발생 30일 만에 보건당국이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렇다 할 연결고리가 없는 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먼저 보시죠. 감염자 수는 현재 31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오전 해외 여행력이 없는 한국인 61세 여성이 국내 31번째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 31명 중 10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감염 의심 환자 957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추이 보시죠. 국내에선 2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16일 29번째, 30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18일 31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세 환자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국외 코로나19 발생 상황 보시죠.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73,295명, 사망자는 1,873명으로 전날에 비해 98명 늘어났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대다수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 감염자 수는 7만 2천여 명, 사망자가 1,800여 명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집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LG 헬로비전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지역 채널 뉴스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케이블 TV 업계의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 장석영 차관은 주요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에 기반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달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비상재난방송 체제에 돌입해 지역 밀착형 특집 뉴스와 관련 대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 자막방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주요 예방법 등을 24시간 전달 중입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입니다. 내용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4주 동안 공직자 외식 주간을 운영합니다. 외식 주간은 부서별로 매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지역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양주시는 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 화폐인 양주 사랑카드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연천군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이 17일 첫 삽을 떴습니다.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은 오는 10월 말쯤 준공될 예정으로 총 52억여 원을 투입해 보도교와 데크, 잔디블록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제인폭포는 지난 2015년 12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연천군은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한탄강 관광지 등과 더불어 현장 지질학습이 가능한 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연천군을 방문회로 한번 해보자. 3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관광과에서 1,000만인을 관광을 오게 하려면 뭔가를 의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의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천 관광 진흥에 대한 여건 조성, 또 그다음에 육성 지원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심의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7월 달에 의원들을 만들어서 14명이 각계의 이제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관광부 전문 교수님들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역할은 관광 자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회도 요구하고, 또 그다음에 그 관광 시설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맞게 연천 관광에 해를 하는데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천원년이기 때문에 이제 선포식을 하고 조형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원년은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00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020년 10월부터 해서 2023년까지 하는 건데, 그 이제 지금 많이 만들었어요. 그 홍보 기반 구축. 일단은 이제 홍보가 제일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영상,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각종 신문 매체,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 그다음에 지자체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연천군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로 만들어서 올해 그렇게 추진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그 우리 기존에 우리 연천군에 방문하는 그 자료에 보면은 한 150만 명 정도가 옵니다. 구석기 축제까지 포함해서예요. 구석기 축제, 겨울 축제까지 포함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겨울 축제를 못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도 또 악재가 또 있어져. 이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반기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올해 1차년도는 아직 최대의 홍보가 목표다. 그래서 서울 청계광장에다가 우리 조형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37번 국도, 3번 국도에다도 조형물을 만들어서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모든 매체, 우리 광고 홍보비가 3년 동안 9억입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작을 수는 있지만 뭐 예산은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최대의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 그런 이제 관광 인프라를 지금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이 올해 한 8월 달에 이제 끝나는데, 거기 제인폭포 관광은 해마다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그 구름다리도 만들고, 물을 이제 옛날에 이제 가무면 물이 안 나왔어요, 제인폭포에. 그걸 다 지금 급수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1,000만 명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관광 코스 아까도 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관광 인프라가 지금 우리 연천군에 이제 전망대가 뭐 한 4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질공원하는 사업소가 6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 좀 많이 하고 그러면 그 1,000만 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